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저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남편이 상처를 받는 것 같은데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의존적이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나요? 저는 의존적인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독립적으로 사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네.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성격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독립적이야. 이게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다고만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했고 또는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의존성이에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의존성이에요.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난 너의 돈이 필요해. 이게 다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 돈 뜯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죠. 의존성은 너가 필요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독립적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나 너 없어도 잘 살아. 이게 독립성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요. 직접 옆에 있는 배우자나 애인한테 해보세요. 여보,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라 너 없어도 잘 살아. 나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예. 그거를 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독립성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의존성이 낮은 분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 상담하다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존성입니다. 왜냐면 부부는요, 상호 의존적 관계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잘 의존할 수 있느냐. 남편은 아내한테 의지하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의지하고 서로 이게 잘 되면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니 따로 나 따로 내 돈 따로 니 돈 따로 이건 내 방 저건 니 방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댓글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의존을 어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의존을 한 경험이 없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의존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가 뭐냐면요. 의존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까 그 양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면 배우자 한쪽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씁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경우 이제 어머니가 애도 키워야 돼, 돈도 벌어야 돼, 애가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야. 이러면 더 힘들죠. 그런 경우에 어머니가 나가서 돈 버느라 애쓰는 바람에 아이들은 엄마한테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의존성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독립적으로 큽니다. 자, 그런 독립성이 본인한테 손해가 됐다면 독립적으로 안 살겠죠. 근데 내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누군가의 도움을 포기한 상태로 살아왔더니 잘 살았어.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 칭찬도 받아. 내가 커가지고 성공도 했어. 그렇게 된다면 나의 독립성이 잘 사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존성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의존적이야? 라고 주변에 탓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한 편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한 걸 내가 들어주고 한 편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처받으면 초연하십시오. 그 의존을 한다는 건요,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이 발생할 기회도 늘어나요. 그러면 상처받을 기회도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상처와 갈등을 내가 무서워해. 가까이 안 가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 자주 하신 분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라고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막 부부싸움하고 아빠가 부부싸움하고 서로 중리사니 이러고 있는데 애가 막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앵기고 막 이렇게 해요. 혼자서 그냥 학교 갈 준비하고 나한테 불똥 튈까봐 조심조심 나가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부모님한테 외면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의존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막 거부해.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안 돼! 저거 해줘. 안 돼! 막 이렇게 거부해요. 그럼 이제 의존하는 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초연하십시오. 그래야 아마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되는 것에 초연해지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 나 이거 해줘. 안 돼! 하고 거절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면 그것 또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안 해요.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니 너의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의존성 아닙니까? 내가 지금 외로워. 그러니까 너의 신체적 조건이 필요해. 내 옆에 있어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나랑 같이 시간 보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그래서 너의 물리적 조건이 필요해. 그게 자기야 이거 무거운 거 좀 들어 저기다 놔둬줘.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부족한 걸 요구하는 행위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거절당하는 게 두려우면 요구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존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나를 내 요구를 거절을 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댈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권리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의지하면 돼.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배우자나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내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요구를 거절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내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보험왕들 있잖아요. 보험왕. 보험왕은요. 많이 팔아서 보험왕이 된 게 아니라 거절을 많이 받아서 보험왕이 된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 교육받을 때 룰이 있대요. 10명의 잠재 고객한테 컨택을 하면 만나는 약속에 10명 중에 딱 한 명 생긴대요. 그럼 일단 9번 거절됐어요. 그죠? 그 한 명이 또 10명이 쌓이면 계약한 사람 한 명 나온대요. 그럼 99번이 거절돼야만 한 명이 계약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그 어려운 세일즈의 현장입니까? 보험 왕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확률을 피해갈 수 있나요? 못 피해가요. 보험 왕들은 그만큼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많이 판 거예요. 그런 상대적으로 의존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열등감에 초연해 주십시오. 이 열등감이요, 그 큰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뭐 부탁한다는 거를 굉장히 나약해지거나 내가 잘못되고 퇴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대통령도 혼자 다 일합니까? 아니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있고 또 장관들이 다 일해요?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부처의 부서장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 대통령도 의존하고 살아가는데 아예 내가 무슨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 의존하면 안 됩니까? 의존성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한편 되는 겁니다. 한편.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성은 행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는 네가 필요 없어. 난 너 없어도 잘 살아. 이게 독립성이에요. 이거 상처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의존성은 난 네가 필요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5번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담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신 분이에요. 어머니 막 때리는 거 봤어요. 그걸 보고 성장한 여자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남자만 보면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서워하는 대상한테 의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의존하고 싶어도요. 무서워하는 대상한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트라우마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꼭 오셔서 트라우마 치료하십시오. 그래야 본인이 편해집니다. 네.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앞서 5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의존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상처받으면 초연하십시오. 세 번째, 거절되는 것에 초연하시고요. 네 번째, 열등감을 벗어나세요. 의존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건 꼭 심리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그래야 본인이 편안해집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시고 싶다면 어떤 과제를 주시겠어요? 저는 부탁일기 써보라고 해요. 하루에 5가지 아주 소소한 거 부탁해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생이라면 친구야 나 지우개 좀 빌려줘. 집안에서는 뭐 남편한테 여보 밥상에 반찬 좀 놔줘. 이런 거 부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거절당하지 않을 만한 일들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 네, 그런 부탁일기를 쓰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껴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를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또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편해지는구나 이걸 알아요. 제가 지금은 심리치료를 해서 그런 숙제는 잘 주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심리치료 능력이 좀 떨어질 때 내담자들한테 이런 숙제를 하나 꼭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까지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